지금으로부터 약 2억 2천년 전 지구에 처음으로 공룡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레고에서 이 공룡들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레고 공룡은 어떻게 변해왔는지 레고 공룡의 역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따단!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 따하! 레고에는 정말 수많은 피규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룡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피규어인데요. 쥬라기 월드처럼 아예 공룡이 메인인 시리즈도 있고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등등등 지금까지 정말 많은 공룡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쥬라기 월드나 공원 이쪽에 나왔던 공룡들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전에 나왔던 레고 공룡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몰랐던 레고 공룡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레고에서 최초의 공룡이 등장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브릭 11개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공룡이었는데요. 이거는 한 손으로 조립해도 한 10초면 다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공룡 완성, 피규어 2개 정도만한 높이에 꽤 귀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솔직히 여기 눈까지 없었으면 이 공룡인지도 못 알아볼 뻔. 이후 3년 뒤에는 듀플로에서 공룡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브릭을 조합해서 만들었다면 이때부터는 요즘처럼 이런 피규어 형태로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뭔가 레고보다는 그냥 장난감 같은 느낌이야. 그래도 공룡을 테마로 한 제대로 된 세트이기도 하고 듀플로에서 이런 원시인 피규어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미니 피규어 스케일의 공룡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바로 2000년 레고 어드벤처 다이노 아일랜드 세트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조니 썬더가 티렉스, 트리케라톱스, 프테라노돈 등 다양한 공룡들을 촬영하며 연구한다는 컨셉으로 약간 인디아나 존스와 쥬라기 월드를 합친 느낌이랄까? 국내에서는 일명 공룡섬이라고도 불리우고 이때 나왔던 공룡 수성 제품을 보시면 초록색 티렉스가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공룡의 단순한 형태만 표현되어 있고 프린팅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죠. 과거 캐슬 시리즈로 처음 나왔던 드래곤과도 비슷한데 이 당시에는 이것도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래도 이 티렉스보다는 트리케라톱스가 색분할도 좀 더 되어 있고 퀄리티가 좀 더 좋지 않나. 설명서 뒤쪽에는 이런 공룡 그림도 있었습니다. 어느 제품을 사시면은 이런 공룡이 들어있다 라고 표시해 준 건데 이 부록으로 다른 제품들 광고까지. 공룡 그림이 되게 리얼하다. 바로 다음에는 영화 쥬라기 공원 3가 개봉하는데요. 그때 레고 스튜디오로 2개의 제품이 발매되게 됩니다. 1370에는 벨로시 랩터와 프테라 노돈이 들어있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만들 거면 그냥 피규어로 내줘. 1371은 공룡 영화를 촬영한다는 재밌는 컨셉으로 여기서는 상당히 괜찮은 스피노사우루스를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같은 해에는 아예 다이노소우라는 시리즈도 출시됩니다. 제품 하나에 공룡 피규어가 딱 하나 들어있는 세트로 이런 공룡의 뼈나 발자국이 남겨져 있는 설명서도 진짜 특이했어요. 이 브릭들을 조합해서 총 4가지 공룡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기본적인 공룡 피규어는 이런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공룡 피규어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특히 가동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입이라든지 몸의 팔다리 관절이 다 움직여진다는 거. 게다가 등에다가 이런 브릭을 하나 붙여주면은 바로 스피노사우루스가 되고 얼굴을 또 교체해주면은 파라사우룰로푸스가 됩니다. 오, 이런 거 좋아. 잠깐 요즘 공룡과 비교하면은 이런 느낌인데 아직까지는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20년 전인 걸 감안하고 보면은 훌륭하지 않나. 요즘에도 이런 독특한 팩에다가 포장을 해서 공룡 피규어를 판매했으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머리에 독특한 무늬가 들어간 이 스티라코사우루스는 아직까지도 요때 나온 피규어가 유일합니다. 2005년에는 상당히 특이한 공룡 시리즈가 발매되는데요. 딱 봐도 무시무시한 비주얼을 지닌 돌연변이 공룡들, 바로 다이노 어택입니다. 도시를 파괴하는 공룡들을 잡기 위해 사냥꾼들이 미사일, 캐논 등의 무기를 사용하지만 이 암흑 진화한 공룡들의 파괴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 몇몇 나라에서는 다이노 어택이 아닌 다이노 2010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되었고 일부 부품도 조금 달랐다고 하네요. 이렇게 공룡 vs 인간이 대결하는 구도로 세트가 발매되었는데 오호, 인간층 무기도 완전 살벌하다. 근데 공룡을 좋아하시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약간
돌연변이라서 그런지 공룡보다는 약간 괴물에 가까운 느낌도 있었고요. 이런 소형 공룡들은 가동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주얼이 너무 호불호가 갈린 탓인지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고 다음 공룡 시리즈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로부터 7년 후 영화 토이스토리 3에 나왔던 이 공룡 장난감 렉스가 레고로 출시되는데요. 렉스는 피자 플래닛 트럭 제품을 포함해서 딱 2가지 세트에서만 들어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트를 참 좋아했어요. 피규어 구성도 좋고 같이 들어있는 이 노란 트럭도 꽤 이쁘고 다이노 어택 보다가 이거 보니까 엄청 귀엽네. 원래 장난감 공룡이라서 그런지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있고 앞에 팔이 움직이는데 이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움직여집니다. 가동성이 뭐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디자인 자체만으로도 참 잘 나온 피규어가 아닌가. 또한 같은 해 오랜만에 다시 공룡을 메인으로 한 디노 시리즈가 나옵니다. 과거 어드벤처로 나온 다이노 아일랜드와 비슷한 테마로 공룡과 인간의 대립구도로 되어 있으며 이후 쥬라기 월드 시리즈에도 큰 영향을 주는 시리즈였어요. 특히 공룡들의 퀄리티가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10년 전 나온 이 공룡들의 금형이 지금까지도 사용될 정도입니다. 가장 왼쪽에 이 디노 트리케라톱스와 이후 공룡들을 쭉 비교해 보시면은 뭐 컬러나 프린팅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금형이란 걸 알 수 있죠. 이 코일로피시스까지 포함해서 총 5가지의 공룡이 나왔으며 이것도 역시 쥬라기 월드 시리즈에서 찾아볼 수 있었죠. 다만 공룡에 비해 뭔가 이 뼈대만 만들어준 듯한 벌크의 허접함은 이때부터도 이랬다는 거. 모든 에너지를 공룡에 다 쏟았어. 2015년에는 영화 쥬라기 월드가 개봉하면서 거기에 맞춰 레고 세트들이 출시됩니다. 아마 이 쥬라기 월드 시리즈부터는 익숙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쥬라기 월드는 쥬라기 공원에 있는 새로운 테마파크로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흥행을 위해 인도미누스 렉스와 같은 포악한 공룡도 동원하죠. 하지만 통제 불능이 되어버리고 이를 막기 위해 오어는 랩터를 조련시켜 제압에 나섭니다. 특히 쥬라기 월드에서는 공룡들을 관람하기 위해 공처럼 생긴 탈 것을 탔는데요. 이 자이로스피어는 관람자들이 직접 조종도 가능하고 공룡들로부터 보호를 위해 엄청나게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제품들도 영화에 등장했던 공룡들과 탈 것으로 구성된 세트들이 출시되었고 그 중에 인도미누스 렉스의 탈옥이 가장 유명했는데요. 공룡을 수감해 놓은 감옥도 상당히 잘 표현이 되었고 다양한 탈 것들도 들어있어서 지금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기서만 구할 수 있던 인도미누스 렉스가 정말 멋있지 않나. 현재는 새 제품 가격에 브릭링크 기준 13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나 2018년에 쥬라기 월드 2가 개봉하면서 새로운 쥬라기 레고들이 출시되는데요. 폴른 킹덤이라는 부제로 쥬라기 월드가 폐쇄된 이후 누블라 섬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당들은 공룡의 DNA를 조작해 위협적인 공룡을 만들어내고 이에 맞서 오웬과 클레어는 이 음모를 막고 공룡의 멸종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역시 영화에 등장했던 건물이나 공룡들이 레고로 나왔고요. 인도 랩터의 로그드 저택 난동 제품을 한번 보시면 영화의 메인 공룡들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세트였어요. 또한 기존 쥬라기 시리즈 제품들은 건물 벌크가 아쉽게 나온 적이 많았는데 이거는 저택 모양으로 딱 상당히 이쁘게 나와서 더욱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어인의 공룡인 블루, 벨로시랩터는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뭐 그대로 잘 나와주었고요. 꼬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인도 랩터, 진짜 생긴 것만 봐도 흉폭함이 느껴진다. 꼬리 부분도 이제 부분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관절 가동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재밌는 점으로는 손목이 또 분리되어 있어서 손만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포징으로 연출하기 굉장히 좋은 공룡이었어요. 또한 티렉스 운송이라는 제품에 들어있던 이 티라노사우루스도 정말 괜찮았는데요. 재밌는 점으로는 이 당시 이거와 색깔만 다른 티렉스를 익스클루시브 티렉스라는 이름으로 500개만 한정 생산한 적이 있는데 현재 가격이 무려 1000만원이 될 정도로 엄청난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해인 2019년에는 반가운 제품이 하나 출시됩니다. 과거 쥬라기 공원 1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입장할 때 보이는 이 커다란 대문, 이야. 그리고 시리즈의 주역인 티렉스가 UCS급 제품으로 발매됩니다. 브릭수가 총 3120개였는데
문에다가만 한 1500개는 쓴 듯. 그래도 굉장히 거대한 T-렉스이고 아마 빌더블 타입으로 나온 공룡 중 가장 크지 않을까. 미니피규어와 비교해보면 이 사이즈가 느껴지시죠? 영화의 주요 인물들을 다 얻을 수 있고 쥬라기 시리즈의 첫 번째를 상징하는 세트라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또한 이때 레고에서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굉장히 신박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레고 쥬라기 월드 이슬라 누블라 섬의 전설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공룡 메카들이 등장했어요. 이야, 이제는 하나다가 공룡 로봇까지 다 나오네. 근데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공룡과 로봇의 조합으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고 이 다이노맥의 퀄리티도 꽤 괜찮았다는 거. 여기 피규어가 탑승하는 조종속도 달려있고 나름 관절 가동성까지 신경 써주어서 가지고 놀기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2020년에 발매된 쥬라기 월드 제품에서는 우박사의 실험실 아기 공룡의 탈출 세트에서 이런 아기 앙킬로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도 나왔는데요. 공룡도 역시 아기 때는 너무 귀엽게 생겼다. 또한 좀 더 큰 이 제품에서는 다 자란 성인 앙킬로사우루스의 피규어와 과거 인도미누스 렉스와 같은 조형의 컬러가 다른 버전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영화 쥬라기 월드 3 도미니언이 개봉하게 됩니다. 쥬라기 영화가 나오는 해에는 영화에 나왔던 다양한 공룡들과 건물, 탈 것들이 제품으로 나오는데요. 이때도 역시 꽤 많은 제품과 처음으로 나오는 공룡들도 출시됩니다. 거대한 캐찰 코알로투스도 인상적이었고 신제품 중 아마 이 제품을 가장 많이 구하지 않으셨을까. 기가노토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와 라이벌 관계로도 나오는 공룡이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수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이었죠. 인도미누스 렉스와 비슷한 금형의 사이즈가 같고 가운데 이 테리지노사우루스는 긴 앞발과 길쭉한 목을 가진 공룡으로 레고로도 그 특징을 강조시켜 잘 표현해 주었어요. 또한 과거 쥬라기 공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티라노사우루스의 탈출 제품도 출시됩니다. 개인적으로 올드 팬들을 위한 이런 레고 세트도 요즘 기술로 멋지게 만들어서 나와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2023년에도 쥬라기 공원을 테마로 한 제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특히 이 브라키오사우루스의 발견을 꼭 얻고 가야 하지 않을까. 쥬라기 공원에 나왔던 굉장히 목이 긴 거대한 공룡인데요. 역대 공룡 피규어 중 가장 큰 브라키오사우루스로 제품이 122,900원이었는데 10만원은 그냥 이 공룡 값인 것 같습니다. 크기 비교를 위해 옆에 미니 피규어를 하나 놓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크긴 하다. 다만 가동성이 좋지 않은 편인데 다리가 전부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 목 정도만 움직일 수 있게 나왔어요. 그래도 공룡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탐낼 만한 피규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레고 공룡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요. 레고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공룡 시리즈들도 있었지만 역시 쥬라기 월드 같은 영화를 소재로 한 레고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레고 공룡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바!